제 나이가 영상 중에 공개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전 87년생입니다. 토끼띠 35인가요 그럼? 저도 제 나이를 지금 모르겠네요. 아무튼 87년생이니까 35인 것 같아요. 네, 기준선 매매는 손절이 소개를 몇 번 영상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면 손절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검증을 지금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너무 손절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이내에서 손절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검색식이요. 전일 대비 시가 지금 연구 중인 매매인데 이것도 조만간 한번 영상 올릴 겁니다. 네, 디자인집님 그 한 달 평균 수익률, 저는 수익률 위주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면 결국엔 수익금으로 승부를 보게 되거든요. 수익률은 1% 나오든지 뭐 2% 나오든지 누가 100%를 벌었다 이런 거 신경 쓰이지 않고 자금이 적을수록 수익률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잡주들도 내 그 거래대금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전혀 저는 수익률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승부는 고수들은 수익금이다. 수익률 100% 나와서 뭐 100만원 1000만원 버는 거보다 수익률 1에서 5% 찍어서 뭐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그릇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항상 수익금을 목표로 달려가게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투자금이 뭐 적으신 분들은 수익률에 이제 집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투자금이 넓어지다 보면 결국엔 수익금을 목적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 주력 매매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건 상한가 매매였어요. 근데 15% 상한가일 때는 굉장히 승률이 높았고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막 50개씩 상한가가 시작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0%가 되니까 너무 잘 무너져요. 그래서 상한가 매매하시던 분들이 저도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박스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30% 되고선 거의 다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적응을 못 하신 거죠. 저도 결국에는 아침에 따라잡는 상한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접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 점상한가 종목이나 그 올려드린 영상 중에 뭐 공모주 청약, 그런 상한가 신규 상장주 따상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죠. 그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매매는 이제 종가 베팅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자체가 잘 안 먹힙니다. 시장이 한 달 이상 장기 투자하는 건 예전에 있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스몰캡 종목이라 해서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있죠. 중소기업들 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에 있는 주식들 중에 약간 저평가된 주식들, 그걸로 해서 뭐 300% 먹은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이 뭐 300%까지 수익도 내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겠나, 그런 약간 성격이 있나봐요. 그리고 스캘핑처럼 또 자주자주 매매하면 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몇 개월 만에 수익 나기 시작하셨나요? 4년 뒤부터 났습니다. 4년 21살 때 시작을 하고 25인가 6살 때부터 그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여기 계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계좌 있으니까 뭐 저는 항상 계좌 공개하니까 이런 거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2008년에 키움증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2007년에 미래에셋증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래에셋증권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 포함하면 한 4년 정도를 말아먹은 거죠. 4년 정도 말아먹고 2011년 한 8월인가 9월 달부터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다행히 제가 대학생 때라서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날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0 얼마 정도 날렸을 거예요, 합쳐서. 근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은 진짜 1년도 안 돼서 다 벌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정말 확실한 그 매매만 적립이 되면 돈 버는 건 일도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인님 그 기준선 매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률도 확률이지만 그 상승하는 확률이 거의 80-90% 나오지만 더 좋은 것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상한가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상한가도 종목이 잘 출현을 하지 않고 잘 무너져요. 그리고 기준선 매매도 이제 어느 정도 급등하는 종목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매죠. 일봉 눌림목 매매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종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최고의 리스크 방어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매매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매매가 되는 거죠. 20기준선이라는 것은 그냥 결국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 눌림목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준선이라기보다는 그 원래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일 기초적인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종목을 잘 선택을 하고 초우량주일수록, 진짜 그런 우량주일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려보셨을 때 21선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지, 그냥 21선에 무조건 닿았다고 매수를 할 경우에는 그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그 주식 확률 통계낸 그 책을 보시면 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상승 확률이. 그래서 그 20 기준선, 20 눌림목을 보실 때도 종목을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멤버십은 그 제 채널 들어가시면 가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가입하시면 되는데, 꼭 멤버십은 가입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지식을 쌓으신 분들이면은 제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게 영상을 성공개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스스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난 시간도, 그럴 시간도 없고 좀 연구하기도 좀 귀찮은 면이 있다, 그냥 빨리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 검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한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멤버십 한 달에. 그 5,000원 그냥 해서 그 시간을 사게 되는 거죠. 계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는데 매매법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희귀성이 있는 이제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점상한가 분할 매수를 잡을 때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계좌 여러 개를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소에서 키움증권으로 그 경고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동일 명의 계좌로 상한가 주문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체결을 받았다, 경고 보내라. 그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받다 보면 결국엔 계좌가 정지가 먹어요. 심하면 이제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 또 걸리면은 뭐 한 달 됐다가, 또 걸리면 뭐 6개월 됐다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좌는 많지만 마구잡이로 그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좀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죠. 걸리지 않게. 버신 돈으로 뭐 하시나요? 저 과소비 잘 못해요. 저 촌사람이라서 태어날 때부터는 시골 촌구석 버스 한 4대, 하루에 4대 정도 들어오고, 그 버스 놓치면 학교를 못 갈 그런 촌구석이라서 저 소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면 여의도에 사무실도 차리고 뭐 자동차 이런 거는 다행히 전 자동차는 좀 좋아해요. 운전은 싫어하는데 그냥 자동차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하는 그런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저 차를 유지하려면 오늘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자동차가 유일한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멤버십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멤버십 안 하셔더라도 그 충분히 이제 좀만 더 연구하시면은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멤버십은 그냥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지, 그거 아니더라도 성공개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다 힌트를 드려요. 810에서 하시면은 마이너스 8%보다 요즘에는 마이너스 10%가 더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통계 낼 때 마이너스 8%와 10%를 좀 계산을 많이 했는데 둘 다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에서 분할 매수를 한 거죠. 마이너스 8%에서 만약 투자금이 한 2천만원 된다 그러면 1,000만원 먼저 들어가고, 10%까지 떨어졌을 때 2천만원 나머지 1,0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반등을 해서 수익을 주더라고요. 통계상 그 확률이 거의 80-90%가 나왔습니다. 매매가 공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고 10%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주식 실력은 결국에는 경험이 저는 한 50% 차지한다고 봅니다. 경험이 50%고 원칙 한 15%,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좌 관리죠. 네, 이렇게 한 4가지를 따졌을 때 경험이 가장 좀 높은 그런 비중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입니다. 아, 뭐 엑셀 그 알파헌터님은 그 백테스팅이 실제 이렇게 매매 시스템 말고
따로 제가 매매일지나 이런 걸로 통계 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엑셀로 좀 통계를 내죠.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 개인적인 매매일지기 때문에 그냥 가끔 욕설도 쓸 수도 있고, 짜증난다 뭐 그지 같은 놈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 시간 같은 것도 다 써놓고, 다음날 몇 프로 올랐는지, 그냥 시가에 팔 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뉴스에 대한 그 상승폭 이런 것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시 내용도 좀 중요한 게 있으면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네, 후발주님 맞습니다. 매매 방식은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을 먼저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죠. 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한 80% 못해도 70% 이상 반등 확률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검증을 하고. 주로 단타 스윙, 예. 저는 거의 비중의 한 70%? 그 정도는 거의 스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 80% 정도. 저는 이제 악몽을 꾸더라도 주식 악몽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악몽 중에 하나는 9시에 시장이 열리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겁니다. 8시 58분 59분인데 분명히 비밀번호를 계속 치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고. 근데 자는 도중이니까 제가 등에다 손을 깔고 자게 되면은 손이 안 움직이잖아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당연히 키보드가 잘 안 쳐지죠, 꿈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밀번호 오타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로그인이 안 되는 거 9시는 가까워지고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일어나면은 아 정말 다행이다, 살았다, 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그런 꿈은 자주 꿉니다. 저는 로그인 못하는 꿈. 보통 기준선 매매하실 때 주가가 떨어지다가 닿기 전에 흥보가 길어지면, 그 닿기 전에 기준이 있습니다. 한 5%나 4% 정도 근접하고선 반등이 나오면은 전 그 종목은 그냥 제외를 시켜버려요. 보통 기준은 2% 근접 시에 매수인데 한 5%나 4% 근접해서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얘는 끝난 종목이다.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반등은 기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제외를 하는 편이죠. 검색식 연구법, 예, 그 영상도 한번 올렸습니다. 나만의 매매 만들기인가? 그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일단 확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확률을 찾아야 돼요. 수급이든지 뭐 호가창이든지 차트든지 그 확률이 있습니다. 복근님도 그렇고 뭐 유명하신 뭐 불개미님도 그렇고 자기만의 그 확률이 데이터가 있어요. 경험상 거기서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건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제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죠. 감으로 투자하죠.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 정도면 눌림목 나오겠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겠다. 이게 감이에요, 감. 그 감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성공을. 주식 투자로는. 그건 정말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업 시작하기 전에 회사 거의 다닌 거 없습니다. 전 대학생 때 이후로, 망한 것도 대학생 때 4년 동안 망했지만 성공한 것도 대학교 졸업할 그 찰나에 성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는 계속 했죠. 그것도 증권사를 가고 싶었어요. 전 컴퓨터과였는데 그 컴퓨터과 학점도 3.5만 넣으면 공대에서는 보통 스펙이 완성되거든요. 학점은 3.5만 넘기면 되겠다 해서 전공 공부를 거의 2학년 때부터는 안 하고 거의 주식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잘 안 하고 그냥 계약직으로 뭐 2-3개월씩 일하는 걸 몇 번 하고 무조건 주식.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그냥 해야겠다 해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네요. 계기로 꾸준히 나기 시작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된 이후에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 경험치와 지식이 맞물려진 거죠. 돈을 벌긴 버는데 생각이 드는 게, 나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도 되는 건가? 이거 진짜 나는 건가? 이렇게 돈이 벌리는 게 진짠가? 이렇게 계속 벌리는 건가? 이런 생각,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벌리더라고요, 계속 그 꾸준히. 전 처음부터 이렇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맨날 망하는 것만 경험하던 사람이, 깡통만 차던 사람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거죠. 3개월 지나도 수익이 계속 3개월별로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벌리는 거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열심히 공부 많이 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장 시작 전까지 이제 증권투자 상담사 같은 거 책 4권짜리를 열심히 보면서 막 외우고 자격증 따려고, 펀드 투자 상담사도 공부하면서 막 따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웬만한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뭐 세계 경제 보는 거나 이런 거 많이 쌓이고 나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리는 거죠. 그게 기법이 생기고,
현금만큼 좋은 그 투자처도 없어요. 현금이 최고죠.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그때도 무방비로 달려들다가는 결국엔 손실이 나는 거죠. 강의를 하시는 이유, 처음에는 영상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블로그만 했어요. 블로그에 글 쓰는 걸 좀 위주로 했었어요. 포스팅. 그러니까 그 글 쓰는 것도 항상 제 위주로 반말로 오늘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진짜 죽어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쓴 거죠. 차트 같은 거 올리면서. 그런데 그게 코로나 폭락장과 맞물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엔벨로프 매매나 이런 걸 제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이런 걸 기법을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히트가 쳐서 하루에 뭐 1만 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1, 2만 명이 블로그에.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강의를 좀 하실 생각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영상을 올렸는데 초기에는 뭐 할 생각도 완전 없는 그런 의욕 상태라서 목소리도 완전 변조도 심하게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더라도 꼭 이렇게 계속 해달라, 한 번이라도 조금씩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들 그 의지를 또 제가 저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영상이 한 200개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엑셀 주가 상승률, 수급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네, 맞습니다. 이런 걸 관찰, 결국엔 처음은 관찰이고 그 다음에 관찰이 이제 통과되면 그때 소액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액매매를 한다는 게 내 돈이 직접 들어가면 또 잘 못해요. 분명히 사야 되는 위치인데도 못 사고 팔아야 되는 위치인데도 못 팔고, 그걸 이제 소액매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의 투자로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이제 처음 그 검증이 통과하면, 엑셀 같은 거에 통과하면 상승률이 좀 있다 싶으면 이제 10만원 100만원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직접 투자를 하면 또 안 됩니다. 엑셀처럼 내 돈이 직접 들어가니까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어쩔 때는 뭐 1억 그냥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의 투자 계좌고, 그리고 어쩔 때는 2억을 그냥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전 매매였던 거죠. 모의 투자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 그때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상가 그쳐 있는 종목을 그냥 2억을 매수 때렸는데 모의 투자로 연습하려고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실전 투자인 거예요. 바로 체결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위에 호가를 다 먹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매매해야 되는데 우선 언제 팔지 하다가 상한가가 무너지는 낌새가 보여서 그냥 바로 상한가에서 거의 뭐 영원? 거의 뭐 번 것도 없고 수익도 손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팔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의 투자를 똑같은 계좌를 또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게 해프닝이 있어요. 한국의 존경하는 트레이더라면 제 이제 마음속 스승님인 권정태 스승님이 일단 제일 먼저시고, 그리고 한봉우 교수님은 권정태님 아실 때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보컬님도 1세대 트레이더 분이시죠. 그분들은 이제 전화로 주문하시던 다 같은 동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팍스네에서 유명하셨던 노심초사 고심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진짜 주도주들을 매수해서 한 종목당 몇 천만원씩 수익 내고 나오시는 분인데 1년에 거의 수익금이 뭐 5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 계좌를 보고 한번 놀라서 와, 이분 정말 진짜 닮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활동을 다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봉원님하고 이제 보컬님 빼고는. 애기는 5살이에요. 근데 12월생이라 거의 4살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들입니다. 윤윤지우님 그 보컬님 프로세 영상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컬님 맞나? 왜 내 영상에 이거 별 볼 일도 없는 내 그 계정에 들어와서 댓글까지 달아주셨지? 그 정말 좀 신기했어요 당시에. 그 이후에 뭐 보컬님이 댓글 달았다고 영상도 따로 제작했는데 그 영상에 또 오셔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세요 이렇게 응원글까지 또 댓글 또 두 번째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를 좀 그나마 좀 알아봐 주신 거에 대한 약간 감사함이 있죠. 저는 시황 분석 같은 건 잘 안 해요. 그냥 코스피 장중 차트랑 일봉 차트 그 정도만 봅니다. 위치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 그걸 이제 시간의 단위까지는 좀 보는 편이고, 다음날 아침에 미국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구나 이것만 대충 보고 예상 지수 추이를 보죠. 8시 40분부터 9시 장시간 전까지 코스피나 예상 지수가 이렇게 뜨거든요. 어제 산 종목들이 시작하면 급등을 좀 보이겠구나, 그럼 좀 늦게 파는 편이고 약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스케이핑 데이트레이딩 할 때 많이 들어갈 때는 한 5천만원?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1억 들어간 적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제가 1억 이상씩 들어가면 제가 호가창을 움직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손실이 이제 1, 2%씩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한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신고가 매매도 저는 즐겨하는 편인데 신고가 매매를 거의 매매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거에 신고가를 좀 많이 포함을 시키죠. 신고가가 그래도 나온 종목이 확률이 높으니까 신고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신고가 간 종목을 위주로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신고가 매매는 거의 기준이 5에서 10%입니다. 목표 수익률이. 신고가 눌림 매매죠. 그것도 거의 기준선이랑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신고가 매매 자체가 눌림에서 5일선 돌파할 때 가는 거고, 기준선은 5일선 아마 밑에 있을 때 하락해서 접는 거고, 그게 약간 다르죠. 스캘핑 하루에 많이 할 때는 거의 한 30종목, 40종목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요. 하루 종일 3시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거의 한 달 정도를 벌었었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턱디스크 관절이 오는 그 장애가 오는 바람에 턱이 굳어버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못 먹었어요.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벌어져서 강남 치과에서 이제 시술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매를 점점 좀 멀리하게 됐어요. 스캘핑 매매 자체를. 근데 그걸 저만 알고 또 관두기가 또 아깝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공한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께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소개를.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스캘핑 자체가 확률은 높은데 결국엔 심리 컨트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초록별님 지금은 아니고 한 2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종료를 해야 됩니다. 30분쯤에 종료를 할게요. 저도 내일 매매를 해야 되고, 라이브는 영상을 한번 제가 2시간짜리 영상 편집하려면 한 3시간 4시간은 걸리는데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주식을 계속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이러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인가? 이건 초기부터 든 생각인데, 전 주식 자체를 초기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리지 않는 게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투자 손실 나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거의 95%, 100명 중에 95명은 손실 낸다고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85명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그런 통계를 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나머지 95명이 100명 중에 95명이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두 명 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기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제가 가르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매매 영상 올릴 때도 항상 위험성부터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식은 정말 위험하니까 포기하셔도 상관없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게 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그 의견을 정말 존중한다 이렇게 많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도 별로 인기도 없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다른 유튜브는 이렇게 하시면 뭐 돈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다 올리잖아요. 이것만 하면 뭐 수익 난다. 제가 보더라도 진짜 한번 클릭해보고 싶어요. 근데 가면은 다 형편없는 내용이고, 이 사람은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고 유튜버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강사구나. 그냥 말만 잘하는 강사.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우, 박스넷분 오셨군요. 아우, 고맙습니다. 박스넷 정말 오래된 기억이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재밌었죠. 그분들 상한가 따라잡기 같이 하던 분들도 30% 되고 나서 다 떠나고, 저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거의 떠나게 됐는데, 박스넷 떠난 이유는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박스넷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떠나본 분도 많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토론실이 생겼잖아요. 종목 토론실. 그 당시에는 모든 주식 얘기는 박스넷에서 게시판에 다 이루어졌는데, 네이버 종목 토론실 나타난 이후로는 박스넷이 그때부터 좀 하락기를 접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0분 이제 31분 지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새벽 한 4시에 깨고 잠이 안 와서 또 1시간 또 앉아있다가 또 잠들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골병이 많이 들죠. 그래서 네, 모두 감사합니다. 첫 방송인데 저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 라이브 또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내일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바로.